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4일 목요일 실전 매매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는 정말 하루 종일 폭풍우 같은 장맛비가 계속 내렸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가 없으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장맛비는요, 오늘 오후부터 차차 개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소식 잠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조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코로나 대응책에 따르면요, 이전과 같은 조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에 4차 예방접종 대상자를 50대로 확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바로 지난밤 미국 증시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밤 발표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9.1%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지금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투자 심리 잔뜩 위축된 상태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상황 바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우리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켠 모습입니다. 코스피 하락 출발하면서 지금 0.87% 하락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0.53% 하락하면서 759.1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시장,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조금은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모시고 시장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저녁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은 뭐 일단은 안 좋게 나오면 그러면 시장이 폭락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그게 폭락하지 않을 거라고 어제 신한수 소통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CPI 지수는 좋게 나올 리가 없다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좋게 나오는 척을 하면 그건 속임수고 결국은 또 안 좋게 나올 거다. 왜냐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왜 올라가느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은 라면 가격과 그다음에 식용유 가격 이런 게 떨어질 것 같으면은 저 지수도 떨어질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도 계속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 우크라이나 곡물 수송하는 거 4자 회담이 그냥 성과 없이 그냥 결렬됐다고 오늘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의 막판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그래서 곡물 가격이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는 기사를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국제유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여전히 국제유가는 비싼 건 사실이고요. 우리나라는 뭐 휘발유 가격 간신히 뭐 세금 뭐 이제 뭐 인하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제 2,000원 이하인데 1,300원대, 1,200원대 넣었던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화물차 운행하신 분이 더 당연히 힘들겠죠. 어쨌든 모든 부분에서 일단은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제 미국에서 예상을 8.8%, 전문가들이 8.8% 예상을 했는데 9.1% 나와서 이제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자이언트 스텝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꺼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급락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 얘기로. 왜냐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자, 그럼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급락이 나오질 않았어요. 어제 그리고 나스닥은 플러스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유지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전에 얘기 나왔던 흐름들을 다시 살펴보면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되면 성장주하고 기술주들은 걔네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하질 않아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의 그 성장주 기술주, 뭐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 수혜주, 물론 다들 이제 보험주를 쳐다보고 있겠지만 저는 이 모든 시작이 지금 모든 물가, 뭐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버스 가격도 올라가고 택시 가격도 올라가고 배달비도 올라가고 택배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뭐 옷은 안 입으면 돼요. 그렇죠? 정말 힘들면 옷은 안 입으면 됩니다. 놀러는 안 가면 돼요. 근데 먹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수혜주에 그래서 저는 음식업종, 사료업종이 IT 섹터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게 흐름들이 그 사료 가격 상승하고 돼지고기 가격 상승하고 뭐 중국은 지금 돼지고기 파동 뭐 나올 거라 그러는데 그럼 뭐 우리나라는 뭐 온전할까요? 그것도 쉽지 않겠죠. 뭐 우리나라가 뭐 호주산이라든지 미국산이라든지 이쪽은 먹고 뭐 중국산 안 먹는다고 쳐도 중국 사람들이 본인의 그 가격이 비싸져 버리게 되면 다른 데서 사 먹겠죠. 중국에 있는 그 많은 그 인구들이 뭐 10억이 넘는 그 인구들이 호주산을 다 먹으면 그럼 우리나라도 호주산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럼 호주 가격 엄청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IT 섹터보다는 이제는 인플레이션 수혜주, 에너지, 사료, 비료, 음식업종 이쪽을 이제는 다시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은 박스권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에 놓여져 있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침에서는 코스닥이 그래도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느낌이 좀 좋았는데 지금 그냥 도찌예요, 도찌. 도찌로 이렇게 미국 시장과 똑같이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는 형태인데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공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오늘 조금 밀리는데 죽은 거 아닙니다. 눌림목이고요. 또다시 움직일 거예요. 강한 섹터들은 또다시 움직여요. 그리고 개인들이 제약주를 한번 볼까 했는데 오늘 빠지니까 마음이 싹 사라졌죠. 원래 그렇게 해서 또 이러다 또 움직이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제약주들은 당분간 조금 눌리면 다시 움직일 거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은 제약주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침에 코스닥이 빨간색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주니까 사료주들도 다들 플러스 느낌이 나면서 좋아졌었는데 지금은 카나리아 얘가 이제 현대사료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현대사료가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뀌었는데 제가 떨어지고 나머지 뭐 쟤네들이 이제 밀리니까 잠깐 이쪽 애들도 지금 밀렸는데 시장이 조금만 더 반등을 주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왔을 때 급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잘만 버텨주면 하루 이틀 버텨주면 또 종목들이 또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 또 움직이면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시장이 빨간색만 조금만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어쨌든 오늘 시장은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 속에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에 주목을 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에서 박스권 매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제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폭락 장세 아니에요. 저점에 아직 안 깨졌습니다. 코스닥 712, 코스피도 2270인가요? 2276 저점 자리가 지지된 상태에서는 아직은 손절이 아니에요. 저점 매수에서 종목들이 올려 튀면 매매를 할 수 있는 아직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저점이 깨지면 나쁩니다. 아직은 깨진 장이 아니고 중요한 어려운 흐름을 하나를 벗겨내갔으니까 하루 이틀 뒤에 다시 바닥에 있는 종목들 다시 좋아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하락했지만 예상만큼은 폭락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사실 발표된 물가지수는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강력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하셔야 할지, 어떤 전략 가져가셔야 할지는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시작됩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저희 표적 종목 전 종목 지금 빨간불을 켰습니다. SFA 반도체 월요일 날 4.5% 수익률 가져갔고요. 화요일 날 다시 한번 3.1%의 수익률 성공했습니다. 녹십자 7%, 코리아 서키트 2.9%, 테스 0.7%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꼽아주셨던 표적 종목 팜스토리 월요일에 2.8%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파미셀은 아직 수익률 기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이렇게 264% 가져갑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다시 한번 대한제당 가져갑니다. 오늘의 매수가와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표적 종목은 대한제당입니다. 원래 설탕 관련주인데 설탕 플러스 사료도 해요. 그리고 닭고기도 해외에다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도 팔고 있고 오늘 할인도 조금 움직이는데 그리고 돼지고기도 판매를 해요. 홈페이지에 가면은 돼지고기 판매하는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사료, 그다음에 닭고기, 그다음에 설탕 관련주 이렇게 되는데 엊그저께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더니 어제 또 다시 10만 주가 다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닥에 있고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의 모든 발단이 지금 뭐 사료뿐만 아니라 곡물, 뭐 옥수수, 뭐 등등등등 이런 이제 전 세계 물량이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이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가격은 계속 또 올라갈 거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점점 모아지고 있고 그러면 또다시 이 얘기가 불거지겠죠. 그럼 나오면은 지금 주가 차트가 떠 있으면 뭐라 안 하는데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사 한 줄만 딱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지금도 대유가 보면은 갑자기 비료 관련주가 갑자기 움직이듯이 뭔가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준다라 그러면 갑자기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쪽 애들을 바닥에서 공략하면 되고 어제 미국이 CPI 지수가 나와서 혹시나 저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5%, 7%, 8% 몇천 포인트 박살날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랬던 건데 막상 나오니까 별거 없었죠 얘기가. 그러면 박스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런 이제 곡물이라든지 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 사자 협상을 했는데 곡물 운송 때문에 그냥 결렬이 됐어요. 아무 얘기 없이. 그러면 이제 곡물 가격 상승한다고 기사에도 써 있듯이 그러면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관련된 사료주들을 바닥에 있으니까 박스권에서 바닥에 사서 올라갈 때 대유처럼 확 올라가면 팔고 최근에 SF 반도체처럼 바닥에 사서 확 올라가면 팔고 그렇게 매매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장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도 2주 전에 바닥에 샀었으면 70%, 50%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약주 샀던 사람들은 대박이 터진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한 30에서 50개 종목이 30에서 70%, 80% 올라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디 제약주들이. 그러니까 지금 장이 무조건 약하고 나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섹터, 어떤 바닥 종목들로 매매를 할까 이걸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료주입니다. 또다시. 제가 3월 달에서도 4월 달에서도 사료주들 계속 얘기하고 와서 많은 수익을 줬죠. 그리고 5월 초에서는 좀 조심하라 그랬는데 떨어졌죠. 떨어지면 사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5월 중순에 다시 들어갔더니 또 수익이 나왔죠. 그래서 6월 들어가기 전에 6월 초 들어가기 전에 사료주도 올라가서 팔아먹었더니 6월 2일서부터 현금화를 했더니 아주 박살이 났죠. 지금 또 박살나 있으니까 또 다시 들어가라 그러죠.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도 사료주들은 수익을 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제당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인 파미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미셀. 자,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랩지노믹스 한번 보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밀려요? 잘 안 밀리죠? 바닥에서 80% 가까이 갔어요. 77%, 80% 가까이 갔으면 그러면 좀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는데 지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왜? 강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강한데? 거래량이 지금 강하게 들어왔죠? 거래량들도 좋고 그다음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좀 팔고 있네요. 근데 여기 보면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개인들을 잘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개인들이 파느냐 사느냐예요. 개인들이 올라왔다 좀 팔죠? 외국인도 좀 차익 실현하지만 기관들이 사줍니다. 그리고 누적적으로 보면 이거를 누적적으로 보면 올해 1월 달서부터 보면은 매도가 좀 많네요. 뭐 그래도 지금 차트 모양은 강하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란 얘기는 아닙니다. 강한 상태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버틴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10,000원 돌파 시도를 나오겠죠. 그때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애들도 안 빠지고 버틴다는 얘기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뭐 수젠텍도 그렇고 이네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바닥에서 80% 올라갔으면 20% 30%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고점에서 꼴랑 4% 빠집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게 아직은 얘네들이 힘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튀었다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튈 때 그때가 여기 녹십자도 저번에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아직 강하고요. 그래서 파미세 같은 경우도 얘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아니면 살짝 조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정받을 수는 있어도 다시 이쪽으로 위로 N자형으로 올라갈 그런 모양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꼭 코로나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제약주에서 뭐 임상 얘기 아니면 지금 최근에 뭐 탈모 얘기 그러니까 예전에서는 그런 이슈로 움직이지 않았던 애들이 지금에서는 뭐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이슈로 예전에 그 얘기가 나와도 무슨 얘기가 나와도 뭐 삼상 임상 나오든 무슨 유전자 치료 얘기가 나오든 뭐 이상한 게 나와도 다른 제약주들은 또 마찬가지 꼼짝도 안 했던 애들이 요즘에서는 스치면 그냥 그런 얘기에 그냥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많이 빠졌고 개인들이 안 쳐다보니까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 파미스를 보면 여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여기 최근에 산 물량들 보이죠? 기관 외국인들이 샀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위쪽으로 N자형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셔도 되고요.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뭐 1.2% 정도 빠지는 거라면 그냥 갖고 있다가 많이 밀리면은 물타기 하면 다시 어쨌든 13,000원 돌파하면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최근 앞에서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강하게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에 길게 보면 엄청 빠져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매매적으로는 저점에서 그러니까 박스권을 보면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는 매도 그래서 지금의 고점은 16,000원대 지금의 저점은 뭐 11,000원대 뭐 그렇게 보시면서 박스권 매매하는 데에서는 수급도 괜찮고 뭐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도 강하게 잘 버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표역 종목 이제 파미셀 말씀을 드릴 건데 파미셀 보기 전에 먼저 대유를 잠깐 보면 대유 같은 경우도 쭉 빠졌다가 이제 이거 농업 관련주입니다. 비료 농업 관련주인데 대유도 쭉 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데서 이제 매도하듯이 자 대한제당 요거를 바닥에 보면 차트가 굉장히 이쁘죠. 여기서 보면 삼중바닥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외국인들이 사 있고 근데 앞에 거래가 들어와 있죠.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와 있는데 쭉 올라갔다가 쭉 빠져가지고 여기서 지지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인도가 지금 설탕 수출 제한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지난번에서도 3,300원대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틀 전에. 근데 지금 3,230원이니까 미국 시장 급락 나오지 않은 거 확인이 됐고요. 미국 시장이 박스권이 됐으니까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거니까 3,230원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거래가 특징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앞에 거래가 많이 실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갖고 있어야 돼요. 세력들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고점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빠져 있죠. 많이 빠져 있고 그러면 이런 애들이 뉴스 한 줄에 뭐 곡물 가격이 뭐 급등을 한다더라 아니면 사료 가격이 급등한다더라 그런 얘기 하나 나오게 되면 쭉 하고 한번 뽑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기대를 하면서 바닥에서 삼중바닥형 내지는 낙폭과대형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대한제당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대한제당 만나고 왔습니다. 설탕, 사료,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대한제당 오늘의 매수가로는 3,230원 잡아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CS 베어링이요. 베어링. CS CS 베어링. 베어링? 네. 한글로는가요? 네. 네. CS 베어링. CS 베어링. 네. 네. 이것도 많이 빠졌네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지금 무상증자 받아가지고 저기 9,000원대 받았어요. 그래서 10% 들고 있는데 여기 자꾸 빠지니까 이걸 매도해야 되는지 들고 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전화 좀 드렸어요. 이거 좀 풍력주로 되어 보여 있는데 네. 일단 갖고 있다가 반등 나오면은 파시면 되겠거든요. 자, 차트 네.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무상증자 그 앞에서 이게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이게 튄 거예요. 이 앞에서. 네. 아유. 그래서 앞에 튀었다가 쭉 빠졌는데 9,000원대 지금 사신 거면은 갖고 있다가 한 10,000원 근처로 올라오면 거기서 파시면 되겠는데요? 만 원이요? 네, 10,000원 근처. 네. 그래, 이렇게, 여기서 매도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네, 갖고 있다가 한 10,000원 근처에서 매도 잡으시면 돼요. 많이 빠졌잖아요, 얘도. 쭉 네, 많이 네. 빠졌으니까 반등을 이용해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이용을 해서 그 정도 올라오면은 단기 매매로 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욕심내지 말고요. 그냥 단기 매매하세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요. 네, 여기까지 네, 아이고,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A스토리 영화 컨텐츠 이쪽 관련주 쪽인데 요즘에 계속 올라가네요. 누가 자꾸 들어와서 사서 그래요. 누가 사서. 자 차트를 보면은 5일선을 계속 지지를 하고 움직여주고 있는데 38,000원. 자 이거는 5일선을 계속 지지하는 패턴이니까 어느 날 5일선이 깨지면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는 싸게 팔릴 수 있어요. 왜냐면 5일선이 깨지게 되면 32,000원 정도가 지금 깨져야 되니까. 근데 이게 또 올라가면 5일선이 올라오죠. 그때는 35,000원이 깨질 때. 이게 또 올라오면 37,000원이 깨질 때. 이것까지 올라오면 42,000원이 깨질 때. 그러니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5일선의 그 지지 라인은 높아지게 돼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5일선이 아직 안 깨지고 있으니까 보유가 가능하시고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언제든지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얘는 조정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5일선 이탈이 나올 때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대유요. 대유. 네. 대유 아까 전에 올라올 때 거기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라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글쎄, 늦춰가지고 지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665원이에요. 비중은요? 비중은 한 10%요. 비중은 10%시고 수익이신데 아까 못 네. 파셨네? 네네. 10% 비중은 많지는 않으신데 네. 한 3분의 1만 팔았다가요. 지금 다시 빠지면 예. 밑에서 다시 사세요. 그냥 잊지 말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위쪽에서 올렸다가 지금 거래가 실리는 게 누군가가 열심히 팔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밑에서 뭐 매집을 했는지 아니면 물려있던 애인지 모르겠는데 수익이 났으니까 열심히 아이고 신난다 하고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파는 애들이 계속 팔면은 걔네들은 더 다시 싸게 사주려고 그러지 비싸게는 안 사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실리잖아요. 지금 열심히 위에서 누가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사는 가격에 더 아래로 내려올 수 있나요? 그거는 뭐 세력들의 마음인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전저점 자리가 4,140원이니까 저가만 안 깨지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4,150원으로 내려가도 정상이고 4,200원 내려와도 정상이에요. 어제 샀는데. 어제 샀다고요? 예. 어제 샀는데 주성을 팔고 그걸 어제 샀어요. 예. 어제 저가가 4,515원. 그러면 오늘 장중에 10%나 올라갔는데 10%가 넘게 수익이 났었는데 그냥 파시지 못 그래. 어쨌든 지금은 3분의 1 정도는 파셨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재접근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도 올라가지는 않겠습니까? 욕심이 나면은 보유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려온 다음에서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보유도 됩니다. 근데 내려올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예. 원래 다 지나면 아쉬움이 남고
더 빠지면은 또 그게 또 아쉬움이 남아요. 아까 거기라도 팔 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3분의 1만 팔라고 하는 거예요. 전량 다 매도. 만약에 전문가님이면 이거 갖고 있겠나요? 그러면 저는 이미 다 팔았어요. 그 정도 수익 났으면. 네, 지금도 저는 다 팝니다. 왜?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라갔다가 밀릴 때에서는 원래 전저점까지 내려오는 게 지금 시장은 박스권이라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되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치를 한번 주면 그래서 저항 라인 여기까지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팔았었어야 되는데 못 팔았어도 지금도 팔아야 되는 자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미련이 남으실 것 같아서 3분의 1만 팔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저한테 그 주식을 주면은 저는 지금 다 팝니다. 아니 곡물 가격이 좋다고 그저께부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뭐 기사는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얘도 농업 관련주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농약이에요, 농약. 예. 농약이라서 농업 관련주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게 저항대 한번 왔으니까 근데 어제 잘 사셨는데 어제 잘 사셨고 4,600원 때면은 수익이 아까 전에 16% 정도 났을 건데 그렇죠? 예. 16% 났다가 지금 쪼그라드니까 속상하실 텐데 그래도 3분의 1은 팔아줘야 돼요. 네. 아셨죠?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LG 이노텍. 대형주 33만 1,000원. 자, 요거는 그냥 박스권으로 정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CPI 지수가 8.8도 아니고 9.1% 전문가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면은 이게 41년 만에 지금 최고치래요. 그러면은 이제 8월 달에는 발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매달 발표를 하죠. 매달 발표를 하는데 8월 달, 9월 달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뭐 10%, 11%, 15% 정말 미친 물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라면 하나가 막 10만 원 하고 막 쌀이 막 100만 원 하고 뭐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한 몇 년 뒤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정말로 올 것 같은 공포를 주면 제가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설마 오겠어요? 안 오겠지만 그런 공포감을 조장을 하면 IT주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안 찾아와도 공포감만 줘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IT 섹터들을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게 35만 원,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죠.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한 35만 원만 올라가도 분할 매도로 뭐 잘 가면 37만 원까지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시고 이슈가 풍부한 사료, 비료 이쪽은 가격이 안 올라갈래 안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보유는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네. 많으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 정유주 화학주. 예.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이, 매수가가 23만 1,000원, 500주인데 30%요. 얼마요? 제가 천천히. 23만 1,000원. 23만 1,000원이시고 비중은요? 비중이 500주인데 30% 돼요. 예. 비중이 30%라고요? 예. 비중은 30%. 자, 차트를 보니까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손실이 대형주인데도 29% 마이너스면 대형주는 개별주보다 2배 이상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뭐 50%, 60% 빠진 것과 비슷해요. 대형주가 이 정도 빠졌으면. 그러니까 정말 많이 빠진 건데 자, 일전에서도 이쪽 최근에 이제 정유주 화학주 이때였나? 정제마진 좋다는 얘기 나오면서 올라가지 않으니까 약간 얘네들이 팔라고 좀 뉴스를 내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 정도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이제 손절보다는 그냥 보유하는 게 낫고요. 예. 보유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지금 올라올 거냐고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대놓고 지금 최근에 호재 뉴스를 뿌려놓고 뺐기 때문에 올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제마진 좋을 거라는 얘기 나오고 실적 좋다는 얘기 나오고 일부러 빼잖아요. 그러면 당분간은 안 올라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말고 예. 기다려야 돼요. 다 떨어질 때까지. 얼마까지나 떨어지시오? 지금 떨어지는 속도로 봐서는 많이 지금도 내려온 상태인데 그 다음 이제 지지 라인은 15만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지지 라인은 13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5만 원과 13만 원의 지지 라인을 두고
지금 얘는 이제 하방 경직을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얘뿐만 아니라 SOL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정유주들이 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팔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아니요, 팔면 안 돼요. 대형주고 없어질 회사도 아니고 갈 때 되면 갑니다. 근데 지금 세력들이 대놓고 밑으로 두들겨 패서 그래 지금. SOL, GS, SK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일부러 빼는 거는 장사 없어요. 일부러 저점 깨고 일부러 빼기 때문에. 근데 많이 빼면 또 많이 올라가요 나중에. 뭐 예를 들어 1년, 2년 떨어지면 바닥에 있다가 바닥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니까. 올라올 때 얼마까지나 올라오시오? 그거는 이제 저점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13만 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올라오면은 17만 원이 꼭집니다. 그렇게 지금 가격이네 거의.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살리려면. 예. 아니면 지금 손절해야 되는데 지금 손절해도 마땅히 뭐 방법은 없어요. 그래요? 반짝은 20만 원까지라도 올라온 거 나. 그러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17만 5천 원만 올라와도 저는 대견하다 생각을 해요. 아 그때 오면 그냥 팔고 팔아버려 할란 게 지금 뭐. 그러니까 거기라도 올라와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올라와도 손실이 크잖아요. 지금 29%였다가 27% 예. 정도 될 텐데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글로 올라온다 해도. 아이고 정말 걱정이네. 그래서 요거는 장기 투자할 거 아니라면 예. 한 18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로 만약에 운이 좋게 갑자기 막 그 유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막 얘가 막 올라간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기를 쓰고 지금 유가를 때려잡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갖고 지금 뭐 사우디다 손 벌리고 그다음에 이란 쪽에다 손 벌리고 베네수엘에다 손 벌리고 그래갖고 여기저기 이제 그 기름을 열심히 퍼갖고 어쨌든 유가를 지금 내리고 있어갖고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기다려도 지금 당장은 저는 계속이다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정말 지겨우면 절반이라도 지금 손절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아닙니다. 지겨우니까 이것만 봐도 그냥 화가 이르고 막 불안하고 너무 이 롯데케미칼 보기 싫으니까 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뭐 손절한다 그러면은 뭐 절반이라도 손절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저의 상담은 그냥 손절보다는 버티란 얘기예요. 1, 2년 기다리면 좀 괜찮은가? 앞으로 3개월도 지금 깜깜한데 뭐 1년까지 보겠어요 이거를? 아니 그런 게 또 그렇게 한 20만 원만 올라와서 만약 1년 동안 가져가시는데 10만 원까지 내려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보유하시고. 아 그래요? 예, 1년 예, 동안에 아이. 10만 원 내려왔다가 다시 20만 원 올라가는 걸 원하면 그러면 저는 그건 괜찮다고 봐요. 아이 그렇지요. 예. 아이고, 뭐 10만 원까지 내려오는 게 정말 괜찮다 그러면. 근데 저라면 어쨌든 좀 앞에서 좀 대응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갖고 있을 때에서는 바닥을 깨진다 그러면은 던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점이 깨진다, 그 여기가 깨진다, 두 개 깨진다, 저는 그러면 대놓고 손절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7만 원이 손절이었었죠. 그렇죠. 롯데케미칼도 지금 아니죠. 18만 4천 원짜리. 아, 그 자리가 깨질 때에서 손절이 됐었어야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면 모든 종목들은 밑으로 떨어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이 깨지면서 얘는 계속 상황이 안 좋게 된 건데 늦었어요 한마디로. 예. 대응하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처음에 발가락 정도 다칠 때 발가락만 치료하면 되는데 발가락에서 발목으로 옮겨가고 발목에서 허리까지 옮긴 상태에서 그러면 허리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거는 알아서 자연 치유돼가지고 나아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예. 어쨌든 18만 원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고 예. 정말 예, 뭐 지겨워서 못 보겠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지금 손절하는 거는 예. 뭐 예, 너무 하셔야-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좀 전에 보니까 랩지노믹스 플러스로 돌아서던데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강한 애들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자, 랩지노믹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 버티다가 다시 튀게 되면 그러면은 다른 제약바이오들 바닥에 있는 애들이 또 움직일 건데요. 얘는 매수가격 9,800원. 물려있는 종목이군요. 한 2-5달 지금 고생하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수익으로 바뀔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떠있는 종목 개인 투자자들이 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번 수익이 나면 또 욕심이 날 텐데 욕심 내지 말고 수익에서 한번 잘 파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전 마무리를 하고 시황 살펴보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대한제당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3,230원 꼽아주셨는데요. 지금 3,22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중에서 해당 종목의 흐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양시장 매매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가 조금 강력합니다. 각각 1,151억 원, 141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291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지금 같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953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225억 원, 577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 지수 흐름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0.39% 하락하면서 2,319.4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07% 상승하면서 763.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수급상 한번 볼게요. 자, 수급상 보면은 외국인들 많이 팝니까? 많이 안 팔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옵션 만기 날이네. 그렇죠? 옵션 만기 날인데, 자, 옵션 만기 때 이미 분석을 해드렸을 거예요. 지수선물로 300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 그리고 올라갈 때 317.5 고까지 내에 있을 때에서 외국인들은 최대 수익입니다. 그래서 급락할 일이 없어요. 오늘은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8월물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7월물까지는 그래요. 7월물까지는 조금 요거 오늘 옵션 만기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 미국 시장도 지금 선물 지수가 미국 선물이 아침에서 마이너스 한 0.5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0.3으로 조금 줄었거든요. 아직 별 특별한 상황은 안 나와요. 주식 지금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업종 종목들 보면 업황 흐름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그냥 조용하죠? 조용해요 지금. 그럼 이 모양이 뭐냐면 이거를 하방경직이라 그래요. 하방경직을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오늘보다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옵션 만기 날 변동성이 심한 날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분석하니까 옵션 만기 당일 날은 아무 일이 안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내일 봐야 돼요. 내일 봐야 되는데 내일은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일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내일 계속 이렇게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 한 번은 튈 겁니다. 저점이 잘 지지가 되는지만 잘 살피시면 되고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저점이 잘 지지되는지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지지해주고 있고 이 지지해주고 있는 흐름에서는 낙폭과대 종목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를 잠깐 보면 지금 움직이는 게 랩지노믹스 아까 전에 플러스 받고 있는 거 말고요. 미코바이오메드라고 있어요. 얘도 지금 장중에서 9% 잘 움직이죠. 패턴주입니다. 보세요. 이쁘죠? N자형 상승하고 쪽 조정받고 여기서 다시 튀어오르고 미코바이오 같은 애들도 있고 제놀루션이란 이것도 뭐 그 코로나 진단키트 그쪽 관련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얘도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어제 눌리고 오늘 다시 또 6% 또 강세를 주고 있고 그 외에서도 바이오 스마트 얘도 어제 뭐 빠지지도 않는 것 같지만 오늘도 다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잘 버티고 있고 뭐 소마젠 뭐 등등 그러니까 종목들이 패턴주 내지는 바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막 무너지는 게 아니고 계속 모양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눌렸다가 또 움직이고 눌렸다가 그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시장이 아직 박살날 생각을 안 하니까 종목들도 테마주들 그다음에 패턴주들 개별주 매매가 아직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안 빠지거나 그러니까 큰 급락만 없으면 돼요. 그러다가 오늘 옵션 만기 잘 지나고 나서 코스닥이 이렇게 머리를 든다. 코스피도 머리를 이렇게 든다. 그러니까 코스닥과 코스피가 둘 다 머리를 든다. 그러면 낙폭과대 종목과 제약바이오 패턴주들을 그때는 좀 강하게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하방경직만 주면서 모양만 만들면서 안 빠지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하방경직이 뭐냐면은 거기를 단단하게 다지는 거예요. 땅을 다지는 겁니다. 밑으로 안 깨지게. 그러니까 다지는 지금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서 미국 시장이 큰 사고만 안 치면 밑으로 급락하는 흐름만 안 나오면 다음 주에서는 계속 하방경직을 만들어놨어요. 다져놨으니까 이제 종목별로 패턴주 매매 시장이 7월 26일 FOMC, 26일, 27일 FOMC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가 연결돼 있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저 네이버 때문에 전화드렸거든요. 네이버.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처음에 36만 원대에 샀는데요. 얼마요? 조금 천? 물타기 조금 36만 원대. 네. 네. 그러다가 저거 지금 주식을 잘 몰라요, 사실은. 작년 초쯤 들어와가지고 무턱대고 그냥 좋은 종목이라고 샀거든요. 근데 비중이 지금 12% 정도 되고요. 네. 지금 현 가격은 35만 2천 원 정도로 지금 돼 있어요. 35만 2천 물타기에는 35만 2천 원 됐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가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라가갖고 제가 작년에서 이거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네이버가 셀티론처럼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위에서 많이 했어요. 카카오와 더불어서. 제가 그때 너무 주식을 너무 몰랐을 그러니까 때라. 몰랐으니까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 셀트리온도 70% 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바닥에서 30% 넘게 올라가지만 셀트리온이 바닥 대비는 셀트리온이 41%가 올라갔어요. 근데 고점 대비는 최근에 저점까지 빠질 때에서 마이너스 65. 아마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런 한 70%까지 빠졌을 텐데 대형주가 50% 빠지면 엄청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얘가 먼저 빠진 걸 보고 카카오와 네이버도 그렇게 될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작년하고 작년에 얘기 많이 했었던 거예요. 작년에. 네네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못 그러니까.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도 그때 당시 막 좋다고 여기저기서 난리를 쳤죠. 근데 저는 네. 바닥에서 많이 떠 있는 종목은 아무리 좋아도 안 좋게 봐요. 저는 떠 있으면. 근데 지금은 많이 빠진 상황인데 이 정도 빠지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고 이제 상승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주식이라고 엄청 샀어요. 엄청 사고 있어요, 지금. 엄청 사고 있어서 이게 무거워요. 그러면은 저기 물타기는 그럼 금지인가요? 그렇죠. 물타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주식이라고 계속 사는데 근데 지금 경기 둔화가 지금 확실시 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금리 인상 계속 하고 그러면은 이런 이제 기술주 애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30만 원, 35만 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어차피 회사는 좋은 회사는 맞지만 맞으니까 그냥 버텨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수급이 너무 꼬여 있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 여기에서 반등을 주면 정말 세게 줘도 30만 원 보고요. 정말 세게 주면 네. 적당히 주면 25만 원. 대충 주면 한 27만 원, 그러니까 25만 원, 27만, 30만 원 여기에서는 손절을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지 괜히 추가 매수했다가 이거 안 올라가고 저점 깨지면은 계속 떨어져요. 너무 지쳐가지고요. 이걸 진짜 근데 제가 좀 주식을 너무 몰라서 잘 알면 이걸 손절하고 지금이라도 다른 걸 잡고 싶은데요. 자, OCI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네네. 태양광인데요. 원래 네. 주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리면 네. OCI를 과거에 이게 30만 원대 있을 때 사람들이 싸다고 많이 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거 싼 거 아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저주를 퍼부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동안 빠지길래 제가 10년 동안 맨날 이거 봐라. 이거 30만 원 조심하라는데 맨날 빠지지 않느냐 라면서 지금도 가끔가다 얘기하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이거 그때 당시
60만 원, 50만 원 찍을 때에서 열심히 팔라 그랬고 30만 원 내려올 때에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 수급 꼬여가지고 못 간다. 이거 저점 또 내려가고 오랜 시간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했더니 10년 동안 이래요. 주식이 10년 동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삼성중공업도 그래요. 보면 삼성중공업도 주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식은 한 번 잘못 잡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중공업도 2007년도에 잘못 잡았던 사람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 11, 12, 13, 14, 15년 동안 그 몇 프로 빠지냐면 고점에서 거의 80%, 89% 빠집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고점에 잘못 잡으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그런 거 아니에요. 조선주, 증권주 뭐 이런 애들도 10년 동안 지금 엄청 빠져 있는데 그때 이미 물려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다 포기했죠, 이미.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런 자리인지 아닌지 그거는 확답은 못하지만 어쨌든 떠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꼬인 상태에서 잘못 잡으면 OCI처럼 잃어버린 14년이 될 수 있어요. 어려워.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급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유 이 네이버는 쓰레기 종목이야 버려야지 하고 던지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갈 때 그래야지만 얘가 또 다시 40만 원, 50만 원 가는 거지. 회사는 좋아요. 근데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물타기 하는 거는 지금 위치에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손절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25만 원 오면 네. 그러니까 딱 지금 추가 매수할 생각 싹 사라졌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25만 원이 오면 네. 일단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꼭 질문을 주시고요. 27만 원서부터는 손절 고민을 해야 돼 이제. 27만 원요? 네, 27만 원서부터. 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 추가 매수하고 싶죠. 근데 잘못하면 거기도 안 올라가고 또 저점 깨지면 또 물리는 거예요, 계속. 아,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OCI처럼 잃어버린 또 14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꼬인 종목들은 추가 매수가 답이 아닙니다. 그냥 네. 갖고 있다가 올라와 주면은 어떻게 잘 손절할 건가 해서 만약에 운 좋게 30만 원에 주면 손절하면 되는데 아마 잘 안 줄 거예요, 30만 원은. 재수 좋으면 27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추가 매수할 돈이 있으면 오늘은 그 현금을 관망을 하고 있다가 네. 내일이나 다음 주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양봉이 뜨면 네. 하방 경직이 마무리가 되고 양봉이 이렇게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이런 모양이 나오면 지금은 낙폭과대에 있는 사료주, 비료주 쪽으로 엔터를 쳐갖고 그쪽에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아, 네. 성장주를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성장주 기술주들은 안 좋아요. 걔네들 많이 빠진 거, 그러니까 자율 반등,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만 요거 하나만 장점이고 아마 어닝 쇼크 내년에서부터 난리 날 겁니다. 뭐 3분기, 4분기 가면 이제 쇼크, 내년도 쇼크, 내후년도 쇼크 그럴 수 있어요. 경기 둔화 때문에. 아, 네네네.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문자로 수젠텍 진단키트 관련주 수젠텍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래가 실렸던 게 급등을 했죠. 저는 급등한 종목도 싫어하지만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걸 째려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조정받으면 이걸 들어가야 돼요. 거래가 엄청 실려 있고 최근에 상승폭이 가장 컸었던 애들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시장이 어차피 하락장이 돼요. 테마 장세에서 얘보다 강한 거 있으면 찾아봐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제약 섹터들은 선수들의 지금 놀이터가 지금 되어 있는데 또 움직이는 게 이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이쪽으로 또 공략하면 되는데 이분 사진 가격 자리는 지금 굉장히 불리한 자리를 들어갔죠. 왜 여기서 사요? 그렇죠? 여기 살 게 아니고 밑에서 싸게 사서 수익 날 때 지금 팔았다가 다시 내려가면 사야 되는데 만약에 12,000원 후반대, 13,000원 초반대로 밀리면 추가 매수를 노리시고 그러면 단가 낮춰갖고 또다시 튀면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 이따가 신의 한수 시간대 또 시장 얘기들 소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